유행에 좀 공감하신데. 그동안은 교장 선생님께서 생물 수업을 진행하셨지. 오늘부터 당분간은 내가 수업을 맡게 됐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수업 도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안 되겠지. 갑자기 이게 무슨 수업이냐고? 가까운 미래는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게 될 거래. 그러니까 혹시라도 미래에서 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 꺼두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너희들이 들어왔던 문으로 신속하게 차근차근 대피하도록 하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 벌써부터 조는 친구들이 있네. 그동안 너희들이 생물 수업이 많이 지루했던 모양이다. 그치? 네. 그럼 잠 좀 깨볼까?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네. 너희들 혹시 그 비둘기 알지? 네. 그 비둘기, 알지. 그래. 야, 그 비둘기 깃털 색깔이 뭔지 아는 친구 손 들고 발표해볼까? 흰색이야. 흰색 아닌데. 무지개. 무지개 아니야. 너 이상해. 회색. 회색? 정답! 정답! 박수! 정답 맞았으니까 간식 줄게. 수업 끝나고 뭐가 돼? 너희들이 그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비둘기 깃털 색깔은 회색이야. 근데 그 회색 비둘기 말고도 다른 품종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어? 네. 비둘기, 그리고 웅작 비둘기, 그리고 초록 나파발 비둘기, 그리고 날개에 하얀색
반짝이는 무늬가 있는 다이아몬드 비둘기까지 품종이 엄청나게 다양해. 왜 이렇게 품종이 많은 걸까? 그게 바로 품종 개량 때문이야. 품종 개량. 자, 이 품종 개량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 동물의 장점 더하기 저 동물의 장점 합체 새로운 종, 이걸 품종 개량이라고 해. 강아지도 마찬가지야. 불독, 달마시안, 셰퍼드, 시바. 아무튼 전부 다 사람 손에 의해서 탄생한 작품들이야.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인간만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이런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자연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있을까? 자연도 한다? 이름하여 진화. 진화는 쉽게 말하자면 불필요한 특징은 싹 잘라내고 생존도 꼭 필요한 특징들만 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은 품종 개량의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 아니지. 사실 우리 인간은 원숭이하고 훨씬 더 비슷한 모습이었대. 충격이야? 난 원숭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친구가 최근에 발견됐어. 영국의 필트다운이라는 곳에서 두정골이라는 뼈가 발견됐는데 이 두정골이 뭐냐면 잠깐만 좀 도와줄래? 이쪽으로 나와봐. 자, 이 두정골이 뭐냐면 사람의 머리뼈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뼈 중에 하나인데 두 개가 한 쌍을 이루어서 머리의 천장을 이루는 걸 두정골 혹은 마루뼈라고 불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두정골은 사람의 것이면서 사람의 것이 아니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정골은 사람인데 턱뼈는 침팬지에 가까운. 그러니까 인간과 유인원의 딱 중간 단계. 이걸 본 과학자들이 그러한 결론을 내렸어. 사람은 유인원에서부터 진화를 한 거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어.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하이델베르민 전부 다 우리 인류하고 비슷하게 생긴 인류들이었어. 근데 지금 전부 다 멸종됐어. 이유는 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와 같은 호모사피엔스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종 우승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만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환경에 맞춰서 업그레이드가 된 결과라는 거지. 강아지 그리고 비둘기처럼 자연이 해낸 품종 개량의 끝판왕. 다음 시간에는 이 진화의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 간식 먹고 싶은 친구들 있어. 2개 정도 남았네. 자, 으쌰. 지금 너희가 이렇게 동물원 원숭이처럼 행동하는 것도 이 진화의 과학적 증거. 다음 시간에 보자. 피고가 거기 왜 서 계십니까? 피고 속에 가서 앉으세요. 누구세요? 데이턴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말을 몰라요. 이거 몰라요. 나 다니엘 목사입니다. 몰라요. 이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 취하지 않을 텐데 피고가 맞긴 맞죠? 맞아요. 제가 누군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피고 속에 가서 앉으세요. 아이고, 또 배심 만난 여러분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요 본 재판에 그 배심 원단 대표를 맡은 다니엘 목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교회 신도분들이 또 여러 계시네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죠? 아멘. 아멘. 맞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둘, 셋. 아멘.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자, 둘, 셋. 아멘. 좋습니다. 온 재판이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대목이 나올 때마다 아멘이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대목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합니다. 목사인 제가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가 아멘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도 따라서 아멘이라고 외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둘, 셋. 아멘. 좋습니다. 오늘 여기 재판장에서 천지를 만드신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찬양함에 있어 목청을 아끼지 말지어다. 목청을 아끼지 말지어다. 목청을 아끼지 말지어다. 재판에 앞서 약식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질서를 지키며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 뭡니까? 종교적 측면을 다루는 재판이니만큼 본 법정에서 예배 의식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무슨 뜻입니까? 국가적으로 과학과 종교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공식화된 상태에서 재판 전에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심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사가 법에서 금지한 교리를 가르쳤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취지입니다. 절차입니다. 이 문제로 벌써부터 나를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 측 변호인의 의견 기각하겠습니다.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곳 테네시주 데이톤 북부교회 목사 다니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의미를 드높이자 마련한 오늘의 재판의 숭고함과 원숭이는 원숭이로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하신 거룩한 영광을 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고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님이 지으신 세계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에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들 주보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일어나길 바라며 진리에서 벗어난 오늘의 재판을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앙에서 시작된 신화론으로 인해 거짓과 과학과 역사 등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과 무지가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 시대의 지혜롭고자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깝다뇨. 피고인 자중하세요. 판사님,
이 예배가 본 재판의 논지에 대한 객관성을 상실시킵니다. 이발 변호인,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가 이 재판의 객관성을 상실시키는지 그 변호인이 어떻게 합니까? 피고 측이 생각하는 객관성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립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그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 틀렸습니다. 이 재판이 가진 객관성은 스콥스 씨가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에 대한 가치 중립뿐입니다. 아닙니다. 원고가 말하는 법, 그러니까 반진화론 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그만들 하세요. 계속할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배 중에. 괜찮습니다. 변호인. 자, 기도하겠습니다. 땅과 하늘, 바다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스러운 제 원천 하나님, 오늘 우리 데이턴에서도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 가치관 형성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우주와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고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하였고 점진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생명체로 진화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기원이 한낱 원숭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과 멀어지게 선택한 어리석은 양들입니다. 원숭이가 조상이란 거짓이 하나님의 백성의 귀를 찢고 이를 바라보는 사탄의 손을 찢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어둠을 주고 하는 권세의 하나님, 오늘 재판 중에 판사님과 원고 측 검사님들이 진리를 탐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피고와 피고의 변호사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본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 기소 내용 말씀해 주세요. 본 사건은 공립학교 교사 존 스콥스 씨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창조론을 거부한 학설을 가르친 저항과 인간이 한 동물에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가르친 사실이 적발되어 공포 제31428호 제37권 법령번호 31428호 반진한 법안에 따라 고발된 안건입니다. 변호인 변론하세요. 본 재판이 시사하는 바는 스콥스 씨의 유무죄 결과가 아니라 유무죄의 기로에 있는 반진화론 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주목이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까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최근 테네시주에서 통과된 진화론 교육 금지 법안은 신성한 자유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사례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미국 시민 정신의 근간이 되는 원칙의 상징이라는 면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말론 변호인은 무신론자입니까? 지금 신문을 하시는 겁니까? 신문이라기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같은 진리를 공유하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따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호공이 되고 질문을 하는 꼴이니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불알 씨만큼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진화론과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유지하는 게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신학은 인간의 열망과 내세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고 과학은 자연의 이치에 관한 것이니까요. 한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표현하는 사랑이 전혀 다르듯 종교와 과학 사이에도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 여기는 것이 바로 저의 가치관입니다. 어쩌면 이 재판에 선 것은 스콥스 씨가 아니라 문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문명으로서 유무죄의 중심에 서 있는 반진화론 법안의 타당성을 묻고 있습니다. 저도 브라이언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고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학적 사실이니까. 진화론도 이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리에 가서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제가 의회에 한 가지 법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법을 제안한다고요? 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죠. 이름을 짓자면 반지동설법이 되겠죠. 지금 지동설과 진화론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자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동설의 근거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기초로 하며 아주 확실한 상식입니다. 진화론도 코페르니쿠스의 이론만큼이나 아주 과학적인 사실이고요. 아, 그러니까 피고측 변호인들은 이번 재판에 다른 목적이 있다 이거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존경하는 윌스턴 재판장님, 이 재판장 소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무종교인들이 우리 개시교 종교에 대해서 합동을 한 공격입니다. 모함입니다. 모함이라니요? 피고측 변호인들이 본 법적인 논지를 어리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콥스 재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브래드 스콧 판결과 같은 결을 보입니다. 흑인 노예였던 브래드 스콧이 자유주로 이주한 것을 이유로 해방을 요구한 데 대하여 1857년 최고 재판은 노예는 소유물일 뿐 시민이 아니라고 각하했고, 그래서 남북 전쟁이 발발했죠. 이번 재판을 통해서 종교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실 생각입니까, 변호인? 브래드 스콧 판결은 전쟁만 발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미국의 미래를 바꾼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 또한 미국의 미래를 바꿀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는 훈훈맹랑한 소리가 미래를 바꾼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아니요. 이 재판의 결과에 국가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정을 제멋대로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재판의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주체로 납세자가 반대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반진화론 법안은 이곳 테네시주 데이제를 통해 가결된 법안으로 이곳 납세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스콥스 씨는 이를 어긴 범법 폐기를 저지른 것이고요. 이것이 이 재판의 주요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피고측 변호인들이 본 법정을 계속해서 논제를 흐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재판에 당면한 문제만 사안을 국한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원고 측이 원하는 바입니다. 법 자체가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논리가 또 필요한 재판인가요? 그리고 우리 변호인들이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땅의 법은 성경을 인정합니다. 아멘. 일단은 성경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테네시주는 반진화론 법안을 통해 유독 기독교만 편애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진화론 법안은 공립학교 교육에 특정 종교의 관점을 주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법안으로 우리 헌법에서 위법입니다. 아니요, 주의 자금 지출을 제어하려는 테네시주 입법부의 노력이자 권한입니다. 네. 반진화론 법안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스콥스 씨가 길거리에서 진화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외쳤다면 본 재판에서 그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 됩니다. 하지만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따위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르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테네시주의 유권자인 테네시 주민들,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의원들이 진화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그 어떤 이론, 심지어 과목까지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공교육을 제어하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들의 역할입니다. 같은 말씀대로 국가와 주가 어떤 과목을 가르칠지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상이 생물이라면 거짓을 가르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회가 공립학교의 교과 과정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테네시주 주민들은 이 헌법을 채택했고 또로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입법기관도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수업 과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의 국교조항.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떤 종교기관이나 숭배의식도 법에 의해 특혜를 받을 수 없다. 왜 테네시주는 우리의 헌법을 어기고 기독교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권한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요?
여기 테네시주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반진화론 법안이 생기기 이전 수년간 진화론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이 믿는 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배움을 금하는 법까지 만듭니다. 모든 이들의 지적 능력과 배움을 평가하는 잣대로 성경을 내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물학 책이 아니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생물학에 대해 알았을 리도 없는데 말이죠. 이미 지성을 가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수용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모든 창조를 끝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반진화론 법안이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정신에 계몽과 문화를 불러오고자 했던 역사의 위인들을 불태우고 16세기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지금 피고 측은 재판의 내용과 상관없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들이 진리라고 불리는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리분별함에서 탐난 두뇌를 갖고 있는 우리 테네시 주민들에게 그런 억지 논리가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이분들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배심원 대부분은 정부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 출신의 농부와 그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심지어 저기 앉아있는 다니엘 목사의 교회 신부들로 다니엘 목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군요. 이 말은 진화론이라는 단어, 그 개념조차 생소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 목사님께서는 진화론에 대해 알고 계셨죠? 아니요, 몰랐습니다.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요. 아까 설교를 하실 때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느님은 없다는 불신앙에서 시작된 진화론으로 인해 과학과 역사 등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적하는 거짓과 무지가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 맞으시죠? 진화론에 대해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그건 재판정에 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죠? 지금 법원 청사 주변에 보면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것을 변호사님이 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 전역에서 주목을 받는 재판이니까요. 그래서 청사 뒤편에 보면 소 한 마리를 통째로 굽고 있는 노점에서도 원숭이 고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팔고 있고 그 옆에 팔고 있는 핫도그는 원숭이 핫도그, 그 옆에서 팔고 있는 콜라는 원숭이 콜라라고 이름을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법정에 오면서 진화론에 대해 알게 되신 게 아니죠? 네? 지금 여기 청사 주변에 진화론이라는 단어가 적힌 문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원숭이뿐이죠. 진화론이라는 단어는 여기 법정 안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추. 네? 유추했습니다. 유추. 유추. 뭘 유추하셨습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이슈가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 인간이 원숭이를 닮았구나. 그래,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할 때는 낭설이 돌고 있구나. 그래, 이 낭설의 이름을 뭘로 할까? 그래, 진화론이라고 하자. 다니엘 목사님,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진화론에 대해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무고한 배심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법정의 규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화론에 대해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조금 됐습니다. 네. 조금 됐습니다. 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인들을 보면 그 유인원과 원숭이 사진을 가지를 꾸미고 있고 경찰 오토바이에는 옹기배 경찰이라는 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공시가 되면서 데이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원숭이 아닙니까? 데이턴이라는 말 이름보다 옹기빌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요즘인데 어떻게 진화론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화론을 주제로 설교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진화론을 주제로 설교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주제로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는 설교하셨나요? 그래요. 진화론을 믿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건 목사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다니엘 목사의 개인적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가 있었습니까? 변호인!
이 재판에 음모가 있다고 여기는 겁니까? 음모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목사의 개인적 판단이었습니까? 제3자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절대 다른 이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재판은 기획된 재판입니다. 진화론에 반대하는 배심원으로만 구성된 기획된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 변호인들이 무슨 수를 써도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창세기 손을 들 겁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본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모독이라뇨?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선배할 때 우리 배심원들 밖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네시주 그리고 이곳 데이턴에서는 일반적인 진리가 창조론입니까? 진화론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이 재판에 기소된 내용은 스콥스 씨가 반진화론 법안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입니다. 본 재판관께서 무관한 논쟁을 벌이시는데 아주 소모적입니다. 원고 측 의견이 맞습니다. 자중하세요, 변호인. 법적으로는 공정한 배심원단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성과 사리를 따지자면 공명정대와는 거리가 먼 배심원단입니다. 하긴 이런 상황이 뭐 그렇게 특이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남부지방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로 법정에 소개됐을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유형의 배심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인으로만 배심원이 구성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배심원단의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변호인. 원고 측이 구성한 배심원단이죠. 배심원단은 재판장님과 원고 측, 피고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 측 배심원단도 합의하신 내용 아닙니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심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통보라뇨. 몇 주 동안 면밀히 검토해서 올린 12인의 배심원 명단 중 단 한 사람도 현재 배심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테네시주 법원 관례상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배심원을 기피할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3번까지 허용이 되는데 피고인인 스콥스 씨가 본 법원의 배심원 구성을 기피하지 않고 허용했습니다. 스코스 씨 사실이에요? 무슨 이유죠? 왜 변호인은 저희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배심원들의 배경과 종교에 대해서 변호사님들과 조사하는 게 이번 재판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배심원들의 기독교 근본주의적 성향 때문에 제가 기피권을 행사하더라도 현지 판사가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을 테니까요. 젤르 변호인,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진화론과 상충하는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기피권을 행사를 하면 국가도 얼마든지 반대의 이유로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전 세계 누구를 데리고 와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스콥스 씨, 이런 사안이 있으면 변호인인 저희와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심원단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럼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사님, 뭡니까? 휴정 전에 저희 측 증인 문제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 역량 있고 박식한 학자들로 증인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데이턴에서 인간의 사고와 정신적 발달에 아주 중요한 도약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나치게 큰 바람일 수도 있겠네요. 변호인, 저희 원고 측 주장이 끝나고 요청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재판장님, 저희 원고 측은 피고 측 증인에 대해서 사전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진화론이 무엇인지 증언하거나 그런 식의 해석을 위해 과학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이번 소송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테네시주 출신 과학자들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들이 테네시주 출신인지 아닌지는 진화론의 의미를 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과학은 어디서나 같으니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테네시 주민들은 자녀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킬 권리가 있는 만큼 무엇이 해로운지 스스로 판단할 권리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주에서 온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무엇이 해로운지 굳이 알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학자란 양반들이 질환과 관련된 증거들과 증언들을 통해서 매우 편파적으로 증언을 내놓을 겁니다. 한쪽 진실이 때로는 거짓보다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 진실을 진화론이라는 거는 한쪽 진실보다 못해요. 학교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외에도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변호인, 네. 유보하겠습니다. 1시간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리 부정이라잖아요, 변호인. 말론? 여기서 변호사라고 불러야 되나? 말론 변호사. 말변,
그래.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280만 표 중에 6만 표 했다. 69,908표입니다. 아직 그렇게 감이 없어서야. 아니 어떻게 뉴욕에서 노동당을 얻고 나오나. 그러니 자네가 이혼 전문 변호사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부자들의 이혼만 전문으로 한다지. 그 자네는 노동자 편인 거야 아니면 부자들 편인 거야? 그 노선을 똑바로 알아고. 정말 맛있는 사이세요? 일단 맞아. 내가 예전에 국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저 친구가 국무부 측업관으로 있었는데 윌슨 선거 캠프 밑에서도 일을 했어. 저기에는 테일러 변호사도 말이야. 그땐 보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저도 장관님이 이 재판에 나설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미국의 명예가 달린 문제 아닌가? 진화론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미국의 순간 정신이 짓밟히는 작품에 내가 나서야지. 이게 보통 일인가? 네, 제가 사표를 낸 이유도 장관님의 그 지독한 기독교 근본주의 때문이었죠. 지독하더라. 그 단어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 우리의 신을 저 우주 밖으로 내몰려고 하는 자네들이 더 지독한 것 같은데. 그리고 선생이라는 작자가 학생들에게 조상을 원숭이라고 가르치면서 인간답게 행동을 하나. 아, 글쎄. 학생들한테 증명된 과학을 가르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친구가 아주 당근한 친구지. 아니면 멍청한 건가? 내가 젊은 친구, 주위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임금을 받아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학생들을 희생시키나? 희생이라뇨! 희생이 아니면 뭔가? 자네의 그런 사탄의 현올림으로 자기의 조상을 원숭이라 알고 지내고 있으면 그게 희생당한 거지. 자네들도 마찬가지야.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변호하고 말이야. 특히 이런 작자들이 법을 운운하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지. 이 정도 이슈면 충분히 됐으니까 그만둬. 어차피 자네들 패배는 뻔하니까. 패배는 뻔하다니. 제가 이건 지금까지 내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가장 쉬운 사건이야. 뭐? 인간이 원숭이의 후예라고? 우리 쪽에서 벌금 정도로 끝낼 테니까 그만둬. 그래, 벌금도 내가 내줄까? 경범죄 벌금 얼마 한다고? 이 재판은 경범죄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교육에 미래가 달려있다고요. 내가 테일러 변호사. 더 이상 이 재판의 내용을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 사건은 피고가 국립학교의 규제에 대한 테네시 입법 기관에 대한 도전이야, 도전. 자네들이 이럴수록 자네들만 더 불리해질 뿐이야. 그만둬. 지지율 때문이겠죠. 뭐?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하신 이유가 남부지방의 지지율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하시는 이유도 테네시주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보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스코트 씨는 이번 재판에서 패소를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변호인이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요? 아니요. 그럼 뭐가 의심스럽다는 겁니까? 변호사님의 목적이요. 저의 목적이요. 왜 이번 재판에 변호사로 나서 주신 겁니까? 국가적으로 눈앞에 닥친 병폐에 맞서지 않는다면 원리주의자들의 악행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 변호사님은 변호사님의 명성을 위해 이 재판에 나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원하는 것은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완벽한 이론이라는 걸 여기 테네시주 그리고 미국 전역에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 변호사님께서는 진화론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 진화론법의 위헌적 요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고층 논리에 흠결만 지적하고 그래서 요점이 뭡니까? 진화론의 내용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유도해서 이 재판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승소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까? 승소요? 변호사님은 진짜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재판은요, 브라이언 검사 말처럼 이미 패배가 뻔합니다. 이 재판 중에서 판사는 물론이고 배심원들까지 전부 다 원고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 걱정하지 마시죠. 지금처럼 기소 내용의 범위를 해석해서 확대하다 보면 반진화론 법안의 위헌을 입증할 수 있고 결국 승소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스콥스 씨 말대로
패배는 뻔합니다. 예? 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난 이 재판이 조금 다른 의미에서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이 아니라 신의 성실 원칙과 부조리의 대결이라는 거죠. 이 재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당한 행태들을 온 세상에 다 알릴 겁니다.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는 꼴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스쿱스 씨가 원했던 대로 진화론의 과학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재판을 이끌어 보려고 했지만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법관으로서 수많은 재판을 해왔지만 이런 식의 모욕은 처음입니다. 종교적 맹신에 눈이 멀어 과학적 문과에 귀를 닫아버린 이 벌레가 변호사님, 저 벌레 같은 인간들한테 모욕을 주는 게 이번 재판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대중의 지성에 난폭하게 흠집을 내려는 우리 새로운 미개인들.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물리적 원칙을 인식하고 자신의 인생관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원리주의에 파렴치한 넌센스. 또 누가 그런 소리를 조지 버나드 쇼랍니다. 버나드쇼면 그 버나드쇼? 예, 그 버나드 쇼. 골반에서 글만 쓰더니 아주 정신이 나갔나 보네. 스콥스를 기소한 사람들이 재판 현장에서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너 누구야? 아소키스랍니다. 뭐 하는 놈인데? 해부학자라네요. 해부학자? 사탄이 아수인이구만.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어떤 사회에서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뭐? 수치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이상으로 더 수치스러운 게 있어?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올리비아, 그러지 마.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지 실상 진화론에 관련된 증거들을 내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판사한테 제대로 어필을 하자고. 계속해서 진화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종교를 비롯해서 사회적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자네의 말을 뒷받침해서 이 성경을 믿는 다수가 공립학교의 교과제도 내용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야. 비과학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무신론, 무정부주의, 이단을 상징하는 합리주의적 학설의 교육은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무엇보다 지금 테네시주의 반지는 법안의 조롱의 목소리가 널리 퍼질수록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낮아질 거라고. 그러니 그들이 기력하려는 이 진화론이야 말같이 나는 소리를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같은 생각입니다, 장관님. 테네시 대학생들도 반진화론 법안이 통과되면서 입법 기관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테네시주의 순간 법률을 시켜내자고. 입법부가 학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피력하고 이번 소송의 해석의 여지를 줄인다면 저희가 반드시 승소할 겁니다. 가능하다면 법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저들이 피력하는 진화론까지도 무력화시켜서 도덕적 승리까지 쟁취해야 합니다. 도덕적 승리. 아주 멋진 말이야. 이번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당에 갈 참인데 내 자네 공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네. 공천이요? 법관으로 평생 생활할 거야? 법도 직접 만들어 봐야지. 감사합니다. 이번 재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편히 지쳤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 같지가 않죠. 이렇게 누추한 동네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번 재판을 원숭이 재판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자들의 추측으로 대체해버리려는 이 교사들의 성경에 대한 모독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해집는 두 가지가 이번 재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요? 자녀들의 교육과 종교 말입니다. 역시 장관님이십니다. 장관님이 오버쪽 검사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요. 그래요. 그 있잖아요. 황금 십자가였죠. 이
29년 전 이야기인데. 노동자에게 가시 연료가를 씌우지 말고 인류를 황금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 아, 제가 그 연설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받았죠. 어디 그뿐인가요? 독과점 기업 규제와 노동자 권익 보호, 여성 참정권 보장을 통한 완전한 보통선거 그리고 1일 8시간 근무제도 도입. 맞아요. 정말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죠.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사역자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한 것뿐이죠. 우리 판사님은 언제까지 판사 일을 하실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고향이 어디시죠? 아, 전 테네시주 남부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 채터누가 출신입니다. 데이터보다 더 작은 동네죠. 개천에서 용이 났네요. 개천만도 못한 동네인걸요. 이렇게 운영하실 분이 겸손하죠. 아이 참. 뭔가 좀 더 순간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라의 번영과 여기 테네시 주의 미래를 위해 법을 직접 만드는 것은 없으신지. 이번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당에 갈 참인데 우리 판사님의 공천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멋지게 정장도 입으셨네. 재판이 끝나고 나면 기자들 앞에서 어깨 딱 펴고 멋지게 포즈를 취하세요. 테네시주 타임즈 일면에 실릴 겁니다. 감사는 다 하나님의 뜻이죠. 올리비아, 예. 이번 재판이 끝나는 건 우리가 이길 건 뻔한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네. 예. 저희가 반드시 승소하겠습니다. 좋아. 내가 법을 만든다. 내가 직접 법을 만들어. 재판의 결과는 불리하게 뻔하지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공천. 판사님, 원고 측에 무슨 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럼 재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의 본 재판에 피력하는 바는 우리 주의 신념인 복음주의와 충돌하는 지나는 교육의 타당성과 안전한 법안에 대한 위헌 소지. 그러나 본 재판의 요지는 공립학교 존 스콥스 씨가 인간이 하등 동물에서부터 유래했다고 가르친 사실로 인해 반진한 법안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오후 재판에서는 기소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피고 측 증언물에 대해서 제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원고 측이 원하는 바이며 평생을 복음주의자로 살아온 저의 개인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아멘! 공부하는 사장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서 말씀하세요. 아 예. 진화론과 구약성경 간의 충돌이 있다고 하나 이게 진화론과 기독교 간의 충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해 복음주의를 대표한다는 브라이언 검사가 미국 기독교를 대변할 자격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서류는 저희 피고 측이 원고 쪽의 복음주의를 대표한다는 브라이언 검사의 종교적 견해를 일시적인 견해로 판단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브라이언 검사가 22년 전 토마스 제퍼슨의 종교자유법을 지지하기 위해 쓴 것으로 반진화로 법안과 같이 종교신앙을 강요하거나 장려하는 법을 부인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의 피고를 대변하는 저희 변호인단은 오늘날의 원리주의자로 신념을 붙인 브라이언 검사에게 어제의 근대주의자 브라이언 검사의 처지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 측의 개변입니다. 그런 거 일일이 반응하지 마. 그래야 주변 진술이나 시작해. 예. 저희 원고 측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재판을 준비하며 교육감 및 화이트 씨를 만났습니다. 화이트 씨의 증언에 따르면 스콥스 씨가 생물 수업 시간에 도시생물학이라는 교재를 사용해 인류 진화론에 대해 가르친 것을 스콥스 씨 본인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이해했습니다. 도시생물학은
교과위원회가 테네시주의 국립학교에서 수업 중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채택한 교과서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생물학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대한 방관 아닌가요? 법에서 가르치지 말라고만 했지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 않나요? 아멘. 그놈의 진화론. 하나님께서 바다에 돌을 던져놓고 6만 년 뒤에 이것으로 무언가를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보다 창세기가 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존경하는 필선 재판장님, 저기 있는 저 피고인들은 테네시 주민들이 맹렬히 비난하고 법으로 금지한 행위를 미워하면서 법을 짓밟고 있는 저 악랄한 시도를 더 이상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는 교육이 비난받는 이유는 사회 도덕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하늘에서 왔다 믿지만 저기 있는 저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땅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화론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로가 박해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다면 저기 있는 원고 측은 법률로서 깨우침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회 순간 도덕을 자네가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잖아.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지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녀 사냥을 하고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이들을 처형하고 있을 겁니다. 재판장님, 기소사실 진위 여부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계속해서 이 재판을 끌고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내려는 것밖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결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신에 대한 결투 말입니다. 맞습니다. 원고 측 발언대로 이 재판은 아주 방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피고 측 변호인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투를 위해. 그래서 우리 변호인들은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진화론의 정확성 하나로 이 진화론의 정확성을 입증해줄 과학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걱정은 우리의 유일한 무기마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원고 측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습니다. 지성을 믿습니다. 미국의 근본적 자유와 이 땅의 정의를 믿습니다. 올바른 법과 온당한 절차. 피고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증인 채택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의를 위해.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과학자들이 나와서 무엇을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은 진화론 또한 신께서 인간을 만든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이 증인으로 재판에 서도 우리 원고 측은 상관없습니다. 왜냐? 테네시주의 법은 이미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탐구에 참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과학이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희망의 원천을 공격한다면 인간의 문명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좀먹는 과학은 내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해 주십니까, 테일러 변호인? 다들 이번 재판이 종교와 과학 간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는 종교의 편에 서겠습니다. 현세 뒤에 영원한 행복이 제 자신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피고 측이 준비한 변론은 우리 문명과 하나님의 숭고하신 뜻을 갈기갈기 찢기 위한 사탄의 소리입니다. 변호인, 피고 측이 준비한 증인이 재판에 선다면 원고 측 신문에도 응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그 증인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과학자이면서 신앙을 가르쳐. 그런 그들이 우리 원고 측의 신문을 통해서 동전역 탄생과 그 밖에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교육의 자유의 대명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 있는 종교인들의 지지가 절실하다는 것이 우리 원고 측의 의견입니다. 증인을 신문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이 재판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확인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원고 측의 그 말이 법정을 모독하는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앉아요. 재판장님, 본 재판과 무관한 증인입니다. 피고 측 증인 출석에 대한 요구 기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합니다. 이런 씨발!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와 같은 짐승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헛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판사님, 뭡니까?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미 기각을 해고 했습니다. 측 증인으로 원고 측 검사인 브라이언을 요청합니다. 장관님, 아니 원고 측 검사를요? 네. 콜.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피고 측 신문이 끝나고 나면 저기 있는 저 두 사람 말론과 테일러도 저희 원고 측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다 말입니까? 저 두 사람은 이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를 재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이 조건 수락하시겠습니까? 그럼 두 분의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 됩니다. 증언하시면 저들의 계략이 올리비아, 겁니다. 괜찮아. 어차피 홧김에 한 얘기 아니야.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될 거야. 하나를 내어주고 둘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장관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증인은 본인 스스로 인정하기를 복음주의가 평생의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저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고 저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분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신의 영상을 본떠 만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따라야 되는 진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 상당한 공부를 하셨군요. 상당히 공부를 했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요나서에서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내용 글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대답하세요.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큰 물고기였지 고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거기에 사흘을 있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올라왔다. 그렇다면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기 위해 만들어진 물고기인가요? 글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 그 물고기가 그냥 보통의 물고기인지 요나를 삼키기 위해 만들어진 물고기인지 모른다는 겁니까?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왜죠?
진화론자인 테일러 변호사는 추측을 하겠지만 전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기 위해 만들어진 물고기인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신이 만들었다고는 믿습니까?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다고요? 성경에서는 사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사흘 동안 살아남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믿기 어려운데요. 무신론자인 테일러 변호사야 믿기 어렵겠지만 저한테는 쉬운 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생각을 하게 되면 기적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고, 그럼 요나의 기적이나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저희 믿음은 동일합니다.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힘만 있다면 많은 기적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구가 아닌 태양을 멈추게 해 하루를 늘렸다고 하는데 이 또한 글자 그대로 해석하십니다. 네, 창세기에서 태양이 네 번째 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태양이 없는데 아침과 저녁이 존재했던 건가요? 저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창조를 믿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믿어요.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판사님, 지금 피고 측은 증인의 신문함에 있어서 본 재판과는 전혀 올리비아, 괜찮아. 지금 난 미국에 손꼽히는 무신론자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맹렬히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하시죠. 노아의 홍수도 글자 그대로 해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수는 언제였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기원전 2348년이 맞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추정한 결과로 다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추정한 날짜가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뱀이 이브를 유혹한 벌로 땅을 기어다니게 되었다는데 그럼 벌을 받기 전에 뱀은 어떻게 다녔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테일러 변호사는 성경을 비방하기 위해서만 질문을 하고 있지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답을 하세요. 벌을 받기 전에 뱀은 어떻게 다녔습니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아직 남았습니다. 증인은 카인과 아벨을 아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카인과 이것 보세요, 변호인!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 맞습니다. 두 아들. 아담과 이브 사이에 딸도 있었나요? 뭔 정신나간 소리 하는 거야! 아담과 이브 사이에 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카인은 어디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까?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지 창조에 따르면 6,000년 됐습니다. 석기 시대를 제외하고도 이집트나 중국의 문명은 6,000년 이상이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알긴 하십니까? 증인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구를 6일 만에 창조했다고 믿으십니까? 난 성경에서의 하루가 24시간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1년, 아니 1000년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구를 6일 동안 만들었건 6년 동안 만들었건 더 나아가서 6억 년이든 600억 년이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의 의미를 해석하셨네요. 어느 미친놈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것이 원리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의 한계입니다. 성경 과학이 아닙니다. 해석을 필요로 하는 넌센스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과학입니다. 입증 가능한 과학.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방금 증인의 증언은 본 재판의 기소 내용을 비롯해서 그 어떤 새로운 사실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피고인인 스콥스 씨가 인간이 하는 동물의 후손이라고 가르쳤는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것이 이 재판의 사안입니다. 그만해라 차라리가! 원고 측 검사, 피고 측 변호인을 증인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피고 측,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최후의 변론 하시겠습니까? 아니, 끝났네요. 그럼 이제 피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시죠. 네? 여기 계신 배심원 여러분들이 피고에게 무죄 선고를 내릴 만큼 아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곳처럼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법정에선 더더욱 무죄 선고에 대한 기대도 요구할 생각도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진 것 같군요. 그럼 배심원 판결을 위한 배심원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네요. 저 화장실 좀. 왜 진화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네? 이 재판의 목적은 창조론을 비방하는 것도 브라이언 검사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도 변호사에게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진화론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앞에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쌓여 있건데. 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야만적이고 동물적인 사고 방식과 생존 양식에서 벗어나 문명을 이룩하고 과학의 발달을 거듭한 끝에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전지전능하고 훌륭한 도덕성과 지성을 갖춘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도 동물입니다. 무슨 말씀을? 다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이 재판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 있어서는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재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어디 건방지게 선생 따위가 변호사를 가르치려고요. 다니엘 목사님, 판결 준비되셨나요? 예. 예상했던 오래 걸리지 않았군요. 그럼 판결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휴선 재판장님, 판결 내용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니엘 목사님. 주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배심원단의 어린 양들은 이자들은 용서하지만 천지를 만드신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욕보인지만 법정에서 심판한나이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권능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겠으나 이 어린 양이 하나 바라옵고 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다만 이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저기 계신 휴스턴 판사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우구스트! 아무튼 그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심판도 휴스턴 재판에게 지혜를 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심원 대표님. 우리 주님은 인지하십니다. 부디 여기를 벗어나셔서 회개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노여움을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판은 공립학교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론을 부정하고 인간이 하등동물로부터 유래했다는 학설을 가르친 존 스콥스 교사에게 공법 제31428호 경범죄에 해당하는 반진화론 법안을 어긴 것에 대하여 벌금 $100를 선고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꼭 회개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망신 개망신. 그래도 이겼잖아요, 장관님. 이게 뭘 이겨? 우리가 치구만. 내가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 참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장관님. 뭐? 한 개의 추가 아메리카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한 귀인이 미국이 과연 제대로 된 문명 혜택을 받는 나라인지 이 의심이 가게 만드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장관님과 테네시 주가 그것도 동시에 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죠.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두려움. 저는 장관님의 눈에서 그 두려움을 목격했습니다. 유감입니다. 다음에 또 보지 맙시다. 저 여자는 사탄의 개가 아니야. 그냥 사탄이야, 사탄. 지옥이나 떨어지면. 근데 이 고소 이거 누가 한 거야? 접니다. 뭐? 제가 이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를 고소한 겁니까? 기획 재판을 했다라는 거구나. 원고축구 판결 내용을 기획하신 거 아닙니까? 뭐? 왜 그랬습니까? 뱀을 억누르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꿈틀거릴 때였죠. 그래서 진화론이 짓밟히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이 나라가 진화론을 받아들일 정도의 문명을 갖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을 보니까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장관님, 이만 나가시죠. 이봐 젊은 친구,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를 했다고? 아니, 그 단어는 틀렸어.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단어거든. 왠 줄 아나? 우린 아직 원숭이거든.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 네. 저희 이제 배우님들과